자,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을 알아볼 건데, 여기서 음함수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음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함수 표현에 대한 부분이, 자, y 꼴 fx, 요렇게 표현하는,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이게 함수일 때,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를 양함수 표현법이라고 해요. 양함수 표현법. 그리고 fx, y 꼴 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녀석이 함수일 때 이걸 음함수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음함수 표현법으로 되어 있는 요 녀석은 방정식처럼 생겼죠. x하고 y에 대한 방정식 꼴로 생겼어요. 이걸 써보면, 자, x, y에 대한 방정식 꼴로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꼴이 전부 다 음함수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이게 어떤 케이스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가 있을 때, 자, 우리 y 꼴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케이스. 이때 요걸 좌변으로 다 넘겨버리면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꼴 0 이렇게 되면 음함수 표현법을 썼죠. 근데 이거는 음함수 표현법이라 할 수 있죠. 이거는 방정식이, xy에 대한 방정식이 아니죠. 물론 방정식이고, 또한 뭐냐면 이건 함수기 때문에 음함수 표현법이고, 음함수가 됩니다. 요거는. 음함수 표현법이 돼요. 요거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1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전부 다 넘겨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이꼴 0은 좌변이 이제 xy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fxy, 0이라는 형태로 나왔죠. 그런데 이것은 함수입니까?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를 음함수 표현법으로 쓴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러면 fx, y 이꼴 0이 모두 음함수 표현법으로 표현된 어떤 함수를 음함수 형태로 표현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함수인 경우, 그때만 우리가 음함수, 이건 함수를 음함수 표현법으로 썼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음함수, 그리고 그걸 음함수라고 얘기해요. 음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는 음함수입니까? 음함수죠. 음함수 표현법을 썼습니다. 함수를. 이 경우는 음함수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그냥 xy에 대한 방정식, 우리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의 방정식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요 위에 있는 그림, 우리가 x가죠. 그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어떻게 됩니까? 함수가 아닌 이유가 특정한 x값에 대해서, 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에 대해 가지고 y값이 두 군데가 매핑이 되죠. 이게 대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 군데만 매핑할수록 xy를 조정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얘가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닌데요. 근데 똑같은 음함수의 표현법을 쓰되, 음함수 표현법이 아니라 그 fx에 대한 방정식 형태로 써요. 그런데 말이죠. 이때 만약에 우리가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그리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 이런 식으로 범위 제한을 딱 줘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 그림이 이쪽으로 반원으로 이렇게 딱 나옵니다. 반원이 나와버리게 되면 특정 x 값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x 2분의 1 이렇게 하더라도 한 군데, 또 다른 경우도 다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만나죠.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함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수기 때문에, 자, 음함수의 표현법으로 함수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맞겠죠? 그죠? 자, 요렇게 음함수에 대한 표현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런 부분을 음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한 것 같은 음함수의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미분을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음함수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f, x, y 이꼴 0으로 나오죠. 요때 얘를 mi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치 합성함수 미분을 하듯이 해요. 근데 뭐가 합성이 되어 있다고 보느냐 하면 y가 y를 어떤 x에 대한 함수로 봅니다. 자, 식이 있는데 y를 x에 대한 어떤 함수로 봐요. 다른 함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fx, y라는 게 함수 식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y를 어떤 걸로 보냐면 특별한 어떤 함수를 가리키는 문자 또는 어떤 특별한 함수로 보는 거죠.
그러면 얘에 대해 가지고 미분해 줄 때 그냥 미분해서 그 x에 대해서 미분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써주게 되냐면 그냥 미분 표현법 쓰게 됩니다. y'이나 dy dx를 써주게 되죠. y를 미분할 때. 되겠습니까? y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합성함수 미분법을 써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거는 예를 통해서 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가 아까 봤던 거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y = 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었죠. y = x 플러스 1이라고 있었는데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y 프라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이제 dy dx 이 표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dy dx 이렇게 되죠.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dy dx가 됩니다. 그죠? x에 대한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dy dy 그죠? d dx에 대한 녀석이 x 이렇게 나오고 더하기 d의 dx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dy dx가 뭐가 나오냐. 보통 이거 y'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죠? 그럼 이 녀석이 그냥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0이 되는 거고요. 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음함수 표법으로 바꿨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뭐냐면 y-x-1 = 0이라고 했을 때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dy dx가 됩니다. 왜? y는 x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는 별도로 얘를 미분하면 나오는 도함수 어떤 것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dx x 여기 이렇게 x 마이너스 d dx 1 0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dy dx 마이너스 1 = 0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dy dx가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합니까? 네,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보다는 조금 다른 아까 앞에서 음함수 표현법 예를 들었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 1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걸 음함수 표현법으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 = 0이 돼야 되는 거죠. 맞죠? 이 마이너스 1이 왼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1이 왼쪽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음함수 표현법으로 우리 씁니다. 그죠? 얘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미분하는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얘를 미분하면 간단해요. 요거 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d dx를 다 써주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우리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미분하면 자 d dx x제곱 맞죠? 그 다음에 d dx y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d dx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2x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y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이건 뭘로 보는 거냐면 합성함수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제곱이라는 함수에 이 y라는 함수가 합성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y가 합성함수예요. y가 어떤 fx, 어떤 gx나 뭐 hx 이런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이 y가 마치 x인 양 겉미분을 해주죠. 맞죠? 그럼 여기 2y라고 나오겠죠. 합성함수 미분법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거는 속미분을 해줘야 되죠. y 미분해주면 뭐 나옵니까? dy dx죠. y가 뭔지 여기서 y는 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dy dx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0이 나오죠. 0입니다. 그럼 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건. 그래서 0. 그럼 얘를 정의할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죠? x에 대한 미분입니다. y의 x에 대한 미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dy dx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dy dx가 어떻게 나옵니까? dx가 자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2x죠. 그럼 이제 플러스 2y입니다. 그죠? 그러면 2y분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마이너스 y분의 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도함수를 구한 거죠.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뭘 해야 되냐면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쪽에 x하고 y에 대한 범위가 나옵니다. x하고 y에 대한 범위가 나오는데 도함수가 정의가 되려고 하면 y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0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아까 우리가 x가 0보다 크거나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y 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우에서 y가 0인 경우에는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끝점이니까 뭐 그렇죠. 그죠? 그래서 y가 0인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줘야지만 이게 정의가 될 겁니다. 자, 음함수 미분법의 기본은 이겁니다. 요 방식으로 마치 합성함수 미분하듯이 해주면 y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1차로 나오는 경우는 그냥 dy, dx 나와서 별로 뭐 이게 양함수 미분법이나 음함수 미분법이나 그게 그런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y에 대해서 y제곱이 나오거나 루트 y가 나와버리게 되면 y에 대해서 합성함수 미분법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2번 케이스에 대해서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의 미분법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역함수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고요. 함수 fx가 있을 때 이 fx가 역함수를 가지는 함수라고 해볼게요. 그럼 f 인버스 x를 가지겠죠. 그리고 두 함수 모두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하는 게 이겁니다. f 함수의 역함수인 f 인버스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fx 함수의 도함수인 f'x로 표현하고 싶다. 로부터 구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게 돼요. 표현도 되고요. 로부터 구해보자. 이것이 뭐라고요?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걸 해보기 위해서 어떤 걸 해보느냐 하면, 자, 이제 우리가 y 꼴 f 인버스 x다.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왔을 때, 자, 뭐가 어떻게 되냐면, x 이꼴 fy가 되죠. 맞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x에 대한 미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미분을 해볼게요. x에 대한 미분을 하면 어떻습니까? dx의 x 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dx에 대한 fy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dx의 x, ddx의 fy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분한 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x를 x에 대해 미분하면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fy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됐냐면 f 함수하고 y라는 함수가 미분된 걸로, 그러니까 합성된 걸로 봅니다. 그러면 각각 미분하는 게 형태가 되는 거겠죠.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니까 fy에 대해서 mi분을 해줍니다. fy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건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냥 뭐라고 하냐면 이게 x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면 f'y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y가 아니잖아요. 그럼 y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해 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dy, dx가 나오게 되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어떤 건가요? 자, 여기서 dy, dx라고 하는 녀석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자, dy, dx는 f'y분의 1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이제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요. y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자, dy의 x 그리고 ddy의 f'y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dx, dy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f'y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 고쳐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미분하는 거니까요. 여기 이제 프라임이 먼저 빨리 들어가 버렸네요. 프라임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fy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오른쪽은 그냥 f'y가 됩니다. 괜찮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겁니다. 자, y 꼴 f 인버스 x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도함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dy, dx를 구하고 싶은 거죠. 자, dy, dx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dy, dx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첫 번째 x에 대한 미분한 결과를 보게 되면 f'y분의 1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f'y는 dx dy 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네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 요게 이 녀석하고 요거하고 이거 네 개가 다 똑같은 겁니다. 얘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뭘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됩니다. f 인버스의 프라임의 x가 dy dx인데 이게 f 프라임 y 분의 1이고 이것은 dx dy 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dx dy하고 f 함수하고의 연결을 이렇게 두 개 따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f 프라임 f 인버스 프라임의 x는 자 f 프라임 y 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dy dx를 자 dx dy 분의 1로 표현해도 됩니다. 같은 얘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f 프라임 y가 0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dx dy가 0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다? 다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어낸 게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역함수를 못 구하거나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그 도함수를 진짜 못 구하겠죠. 그게 아니면 그냥 역함수 구해서 도함수 구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 어떡하지? 그때 원래 함수의 식을 알고 있다면 원래 함수를 알고 있다 그러면 원래 함수에 대해서 미분한 거 분의 1로 가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가 이제 D 표현으로 하면 dy dx 표현으로 하면 dy dx가 dx dy 분의 1. 자, 요거는 뒤집어 준 거가 뭐냐면 이게 뒤집어진 거죠. 마치 역수를 취해 주는 것처럼 된다 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dy dx는 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수의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x하고 y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게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dy dx는 dx dy 해준 거에 역수함수를 취해주면 나온다. 자,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식에 대한 거예요. 요게 식에 대한 거고요. 자, 여러분, 이게 역함수의 미분법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자,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색깔 중에서 1번입니다. 요게 요 식에 대한 게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도함수의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라는 거가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말이에요. fa equal b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f 인버스 b equal a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어떤 이 재밌는 결과가 나오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녀석이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자, f 인버스의 도함수의 b를 넣어준 거. 그건 무슨 말이냐면 f 인버스 위에 b, a가 있잖아요. 점이 y = f 인버스 x 위에. 그러면 그 점에서의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미분 개수를 생각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미분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f 프라임 a 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되겠습니까? 자, 이게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습니다. a, b가 y = fx의 점이면 b, a는 y = f 인버스 x 위의 점이죠. 그럼 y = x에 대칭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a, b, b, a인데 각각의 fx의 점이고 f 인버스 x의 점인데 그 각각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버리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접선의 두 개 기울기가 역수관계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1번하고 2번은 모두 쓰는 문제를 예시로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는 지금 어떻게 보통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자, 요렇게 지금 손을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볼까요? y 이꼴 x에 대한 부분, 한번 보면, y 이꼴 x가 어떻게 생겼다고 한번 볼까요? y 이꼴 x를 먼저 그려 놓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자, y 이꼴 x를 이렇게 선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생각할 부분이, 이렇게 이제 검은색으로 해서, 만약에 y 이꼴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f 인버스 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접선에 대한 부분, 요 점, 이 점이 a, b라고 하고요. 여기에 정확하게 요렇게 대칭되는 점이 있을 겁니다. 요 점에 대한 부분을 여기를 b, a라고 해볼게요.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접선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접선에 대한 거를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접선을 요렇게 그어 보고요. 접선을 그리고 또 요렇게 그어질 겁니다. 그죠? 요렇게 접선이 그어질 거예요. 이렇게 접선이 그어졌을 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접선을 좀 더 이렇게 해볼게요. 네, 된 것 같습니다. 이 접선이 이렇게 그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자, 여기서 만나는 점이 있죠. 그죠? 여기 y꼴 x하고 이 두 개의 접선이 만나는 점,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수직선을 그어 볼게요. 그리고 이 녀석을 어떤 새로운 축 x'하고 y'이라고 한번 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접선이 있지 않습니까? 접선이 이 축과 이루는 각이 있을 거예요. x축과 이루는 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y꼴 x, 이게 요 함수가 뭐냐면 y꼴 fx거든요. 요 녀석이 y꼴 fx고요. 요 위에 있는 요 함수, 요 그래프가 y꼴 f의 인버스 x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y꼴 fx의 접선이 있습니다. 이 접선의 기울기를 m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y꼴 f 인버스 x의 접선의 기울기를 m2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루는 각이 있습니다. 새로운 x축 이 녀석하고 m1이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m2하고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해볼게요. 베타. 그러면 우리가 y꼴 x, 그러면 여기서 지금 m1하고 m2 선은 어떻게 되냐면 x'하고 y'축에 대한 동경이 됩니다. 동경이고 각 동경이 가리키는 각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알파하고 베타 각을 이루는 두 동경은 y꼴 x 대칭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성이 있었죠? 동경이 y꼴 x 대칭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자, 일반각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이 각이 또 알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타, 알파 두 개 더하면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요 1사분면에서의 각이다라고 생각하고 잠깐 간략화시켜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차피 2n 파이 넣으면 지금 탄젠트를 쓸 거기 때문에 어차피 2n 파이 부분이 탄젠트로 하면은 다 없어지거든요. 탄젠트의 경우에는, 그렇죠? 주기가 파이니까 다 없어지죠. 그러면 좀 더 복잡해지는 거, 어차피 없어질 부분이니까 복잡해지는 부분들을 조금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2분의 파이라고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2분의 파이. 자, 요게 2분의 파이가 돼요. 2분의 파이가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m1이 탄젠트 알파가 된다는 걸 알아요. m2가 탄젠트 베타라는 걸 아는데 이것은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알파가, 이럴 때는 예각으로 생각하죠. 그죠? 마이너스 알파가 여기고, 플러스 2분의 파이에 보면 1사분면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수이고, 탄젠트는 2분의 파이를 없앨 때 어떻게 해줘요? 역수가 되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분의 1이 됩니다. 와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M1분의 1이죠. 그러니까 M2가 M1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즉, 두 기울기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역수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게 y-x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다. 근데 역함수를 가지고 있다. 그 함수는. 그러면 그 원래 함수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 점이 y-x 대칭된, 즉 f 인버스 역함수의 역함수 함수에서의 대칭된 점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하고는 서로 어떻다? 역수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쓸 수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볼게요. 함수 fx 이퀄 3x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역함수가 f 인버스 x일 때 첫 번째 f 인버스 프라임 x를 구해보라 라는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f 인버스 프라임의 4 이렇게 나오는 경우, 요 값이 f 인버스, 그러니까 f 인버스의 도함수에서의 미분계수 4에 대해 x 이퀄 4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f 인버스 프라임 x를 구하는 부분을 먼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식을 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게 있냐면 f 인버스의 프라임의 x라고 하는 것이 f 프라임 y분의 1이다. 이런 식이 하나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dy dx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 1 그리고 dx dy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d 표현이 있고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에 대해 가지고 먼저 해볼까요? 이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f 프라임 y라는 거는 뭐냐면 이 x 대신에 fx에서 y를 대신에 넣고, 즉 x 대신에 y를 넣어 가지고 fy에 대한 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y에 대한, 이게 f 프라임 y를 구해야 돼서 그래요. 이게 관점이 f 인버스 x예요. 그러면 지금 x하고 y가 이 두 가지는 이 경우에는 x하고 y가 서로 자리가 바뀌죠. 인버스하고 f는. 그죠? 그러니까 이 y에 대한 식으로 이쪽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fy가 어떻게 되냐면 3의 y의 3승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2y의 프라임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3, 3은 9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2분의 어떻습니까?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y에 대한 식으로 나오게 됐죠. 자, 그리고요, 지금 살펴보면은 9y 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2에서 이게 0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0이 되는 경우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의 4분의 d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이꼴 0이라고 했을 때 4분의 d가 어떻게 나오죠? 4분의 d가 1 마이너스 18이죠. 0보다 작습니다. 실수 범위에서 이거 식은 안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별다른 조건이 없이 이대로 이제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요 경우 한번 볼게요. 자, dy dx 이꼴 이렇게 나오는 경우죠. 요 경우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요거를 y 표현으로 좀 바꿔야 되죠. 이 함수 자체를 y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3의 x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입니다. 그런데 우리 dy dx를 dx dy분의 1로 나왔을 때 이 y는 앞에서 뭘로 표현됐죠? 인버스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 y가 표현하는 거가 f 인버스 x를 표현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건 f 인버스입니까? 아니죠. 이거 fx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역함수 구해야 되죠. 역함수. 역함수. 역함수로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dy dx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게 역함수로 구하면 x 이꼴 3의 y 3승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뭡니까? 여기 y에 대한 게 f 인버스 x죠. 얘에 대해서 뭘 구해야 돼요? dy dx를 구해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dy dx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dy dx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 어떻게 구해야 될지 애매하죠. 그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합성함수 미분법을 써가지고 해도 됩니다. 여기 y예요. 참. 자, 잠깐만요. 이거 지금 x에서 y로만 바꿔줘야 되는데 이 표기에 조금 오류가 있네요. y제곱 플러스 2y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바꿔주는 거가 어떤 거냐면 그냥 합성함수 미분법을 써줘도 돼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dy dx니까요. 자, 그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해 줍니다. dy dx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집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양변에다가 d dy를 해줄게요. 그러면 dx dy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9y의 제곱에 마이너스 2y 더하기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식이 요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9y 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자, dy dx. 자, 이게 뭐라고요? dy dx가 뭐라고? f 인버스 프라임 x라고요. f 인버스 프라임 x가 9y 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x하고 y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궁금할 거예요. 지금 여기는 x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y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f 인버스 프라임 4에 해당되는 부분은 도대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값을 두 번째 거 구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거 구해야 되는데 f 인버스 프라임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x4를 넣어야 되는데 y 뭐 넣어야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x하고 y가 무슨 관계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f 인버스 프라임 x하고 f 프라임 y분의 이렇게 돼 있죠. 이 xy는 어떤 관계냐면 이런 관계입니다. 여기 xy 관계를 써보면 이렇게 돼요. 아까 탄젠트 얘기하면서 막 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여기서 얘기하는 x, y는 보세요. y 이꼴 f 인버스 x 위의 점이에요. 그리고 y, x는요. y 꼴 fx 위의 점이 돼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기가 우리가 여기에서 이 공식을 여기서 구한 식을 가지고 얘를 찾아보려고 하면 어떤 식이 돼야 되느냐 하면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서 y, x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x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이게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됩니다. y 이꼴 fx 잠깐만요. 여기서 x가 x가 4가 돼야 되는 겁니다.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y, x가 y 이꼴 fx 위의 점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 y라고 하는 거, 이 xy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합시다. 프라임을 붙여보죠. 프라임을 붙여볼게요. 자, 이 xy가 헷갈리니까 여기 들어가는 프라임,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녀석 있죠. 요 두 녀석의 관계는 뭐냐면 여기서 x 프라임 y 프라임은 이 위에 점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 프라임, x 프라임이 y 꼴 fx 위에 점이 돼야 된다는 거고, 여기 x 프라임이 4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y 프라임은 어떤 관계가 되냐면 y 꼴 fx가 있을 때 여기 y 값에 4가 들어가는 x 값을, 그러니까 x 성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4 이꼴 f y 프라임인 y 프라임을 찾아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 y 프라임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한데 이 y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래 식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찾아야 되는 거다. y 프라임을. 그러니까 3y 프라임의 3승 마이너스 y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2y 프라임은 뭐가 됩니까? 4 이렇게 되는 이 y 프라임을 찾아가지고 여기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f 인버스 프라임 4일 때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 y 프라임이라고 썼는데 y 프라임 복잡하니까 이거 a로 고칩시다. a로 고쳐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
a를 고쳐서 하면 3의 a의 3승 마이너스 그리고 a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2의 a 마이너스 4 이퀄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뭐 넣으면 되냐면 1 넣으면 5 나와서 이제 없어집니다. 그죠? 3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1 넣으면 3 3 2 2 4 4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a 마이너스 1에 3의 a 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4 이퀄 0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 부분은 판별식을 쓰면 4분의 d가 1 마이너스 12가 돼서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는 a가 1이라는 것밖에 안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럼 a가 1이라는 건 y' 1이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 1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이게 y''이라는 게 여기 지금 여기 들어가는 값을 이 y 값을 y''이라고 잠깐 지금 구분해 주기 위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넣으면 됩니까? 1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우리가 2번인 f 인버스 프라임의 4라고 하는 것은 자, 4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자, f 프라임 뭘 해주면 된다고요? f 프라임 1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여기다 1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9죠. 그러니까 이게 9분의 1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1번 이 식을 구해봤죠. 10번 f 인버스 프라임 x를 구해봤는데 이게 y에 대한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이 y에 대한 식으로 나올 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x에 해당이 되는 y 값을 찾아야 되는데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f 인버스의 x이기 때문에 이걸 f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4가 y 값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녀석이 이 식에서 fx 값이 4가 되는 x 값을 찾는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문제를 풀 때 자, 1번 같이 f 인버스 프라임 x를 구하라는 식이 돼버리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2번만 구하라 라고 나오면은 좀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 함수에 대해서 f 인버스 프라임을 뭐 구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써주냐면 이렇게 써줍니다. f 인버스 프라임의 4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 프라임의 a분의 1 이렇게 써줍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 4하고 a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4하고 a 관계는 이 fx 관점에서 봅니다. 우리가 지금 fx를 가지고 있으면 fx 관점에서 봐요. fx 관점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되게 간단해요. 이 fa가 4가 나와야 됩니다. fa가 4가 나와야 돼요. f 입장에서 여기서 요 그대로 가져옵니다. fa가 4가 돼야 돼요. 그 값을 구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럼 fa가 4가 되는 거 한번 해볼게요. fa가 4가 되는 거 구하면 아까 3x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이퀄 4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아까 똑같이 조립제법 써가지고 계산을 하면 여기 x 이퀄 1이라고 나옵니다. x 이퀄 1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x 이퀄 a죠. a x가 아니고요. 자, 다시 여기 x가 아니고요. a fa니까 3a의 3승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a 이퀄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아까 똑같이 풀면 a 이퀄 1이라고 나오죠. 요것만 시근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a 이퀄 1이에요. a 이퀄 1이면은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자, 그었을 때 f 프라임 1분의 1이에요. 되겠죠? 그럼 f 프라임 1 구하면 되죠. 그럼 f 프라임 x가 뭡니까? f 프라임 x가 9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죠. 그러면 f 프라임 1은 얼마입니까? f 프라임 1은 9 마이너스 2 플러스 2죠. 그럼 9예요. 9분의 1이죠. 되겠습니까? 이 관계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역수관계가 만족이 되려고 하면 f 프라임 관점에서는 a, 4가 이 위에 점유해야 되고 f 인버스 관점에서는 4분의 a가 이 위에 점유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관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만 사용을 해버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되게 간단하게 풀리죠. 여기서 F 인버스 프라임 X를 구하려고 하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이제 쉬운데, 안 그러면 문자가, 생각했던 문자가 안 나와요. F 인버스 프라임 X를 내가 구했는데 식이 Y에 대한 식이 막 나와버립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법이 그 부분에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부분들 다시 한번 여러 번 들어보고요. 이제 교재도 참고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